지금부터 우리 고체역학 시뮬레이션 과제에 대한 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프린트아웃된 이 봉에 대해서 비트린 봉이죠. 실험했던 것과 똑같은 집기형 20과 그리고 전체 길이가 모멘트암까지의 길이가 590mm 였고요. 베어링 지지부까지에 받쳐주는 거죠. 연직 방향으로 530mm. 여기가 고정부, 볼트 고정인데 벽에 고정된 거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멘트암 길이 500mm를 가지고 6kg의 추하중이 이렇게 연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이 알루미늄 봉이 비틀리겠죠. 그때 이 봉의 단면을 보면은 최외곽, 서피스, 아우터 서피스가 되겠죠. 맨 외곽에서 직경이 제일 큰 곳에서 응력이 최고로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론값과 이렇게 비교해보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봉 전체가 비틀리겠죠. 이렇게 모멘트암에서 토크웨이에서 비틀리는데 이 비트림 각도. 이 비트림 각도는 요 모멘텀 끝이 밑으로 처지죠. 살짝 처지겠죠. 그리고 그 처진 값을 변이를 이 모멘텀을 나누면 여기에 처진 각도, 이 비트림 각도가 나오게 돼. 파이만큼 단면이 도는 게 이 모멘텀이 밑으로 처지게 만드니까 모멘텀이 처짐 양에서 모멘텀의 길이로 나누면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레디안으로 나누니까 디그리로 바꾸려면 180분의 나누기 파이를 하면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솔리드 웍스를 통해서 시행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IS에 올린 이 어셈블리 파일이죠. 스태틱 모델 어셈블리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솔리드 웍스 화면이 뜨게 되겠습니다. 2012 또는 2016 버전 둘 다 되도록 2012 버전으로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고요. 이 스태틱 모델은 이 두 가지 단품, 알루미늄과 그리고 그 외에 모멘텀이 그 추가 달린 이런 기구가 붙은 그 암 쪽과 그리고 알루미늄 라드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가 어셈블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블 클릭 하시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와 같이 솔리드 웍스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부품이 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컨트롤을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패닝이 되죠.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만 누르고 돌리면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상하로 움직이면 회전, 확대, 축소가 되겠죠. 또 패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뷰가 있는데 이게 등각 뷰죠. 등각으로 볼 수 있고요. 다시 탑에서 보고 싶으면 위에서 보는 거죠. 프론트에서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요. 일단은 아이소메트릭 뷰, 등각 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고 살짝만 키울까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가 벽면이 되고 여기 베어링 서포트를 하려고 이렇게 키워놨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라드가 이 부분하고 여기 1mm, 여기까지가 아마 530mm고 여기 1mm고요. 여기가 아마 60 적당한 우리 그 형상하고 맞춰서 길이가 형성되어 있고 요 중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90mm가 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시킨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멘텀 0.5m 여기에 추가 달리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응력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보면은 일단 이걸 볼까요? 알루미늄 라드죠.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알루미늄 로드가 한 개, 두 개, 베어링, 세 개, 이렇게 세 가지의 솔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베어링면, 그리고 마지막 돌출. 이렇게 해서 여기 알루미늄 라드가 되겠고요. 모멘트 암은 이렇게 동일해서 두 개가 여기서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메이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요. 여러분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시뮬레이션 탭이 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구에 가서요. 이 애드인이 눌러졌을 때 이 부분 무지개 칼레죠. 솔리드 시뮬레이션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활성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부분이 뜨게 될 겁니다. 오피스 제품 또는 시뮬레이션 뜨면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고 그 상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야 될 겁니다. 어떤 데는 좀 인스톨 할 때 그 애드인을 인스톨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개인 노트북에다가 또 인스톨하면 제대로 인스톨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스타디 조언을 잘 보고요. 왼쪽 탭에 왼쪽 화면 위입니다. 새 스타디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정적 해석, 고유 진동 해석, 좌골 해석, 열 해석, 낙하, 피로, 뭐 비선 쭉 있습니다. 우리는 정적 해석이 클릭이 돼 있죠. 요거. 그리고 이게 체크박스죠. 체크박스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적 해석이 이미 디폴트 눌러져 있고 체크박스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지금 시뮬레이션, 여기는 지금 모델이죠. 여기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름이 스타디고요. 파트를 볼까요? 알루미늄 라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바디에 재질 적용 우클릭을 하면요. 솔리드웍스가 제공하는 많은 재료들이 뜨게 됩니다. 그 재료 중에서 제대로 선택이 되나 보려면 6061T6가 선택이 이미 돼 있죠. 여기 보면 탄성계수 69GPa, 포화성비 0.33, 뭐 질량 밀도 2700kg/m3 이런 등등의 항복 강도 뭐 이런 275MPa, 뭐 여기까지 인장 강도 310MPa 이렇게. 알루미늄은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강철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냥 닫기 하면 이미 적용이 돼 있어서 닫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멘트 암을 보겠습니다. 우클릭하고요. 재질 선택하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얘는 카본 스틸로 돼 있죠. 캐스트 주조강 캐스트 카본 스틸이고 보면 탄성계수 200GPa, 포화성비 0.32, 밀도 7800 정도 돼요. 항복 강도 약 248, 250 정도 되죠. 그리고 인장 강도 482. 우리가 책에서 많이 쓰는 ASTM A36. 얘를 잘 보면 우리가 인장 강도 400MPa, 항복 강도 250MPa, 탄성계수 200GPa, 포화성비가 좀 너무 낮게 나오네요. 0.3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밀도가 7850kg/m3 이렇게. 우리가 고체각 책에서 많이 쓰는 건 요거죠. 네, 캐스트 카본 스틸에 지금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확인만 하고 닫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루미늄 라드와 이렇게 되고, 알루미늄 라드 또한 이렇게 세 개로, 하나 베어링,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예. 자, 이제는 하는 것이 조건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펜으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누르고 옮겨 볼까요? 요 점을 선택해서요. 여기 고정됐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 우클릭하고요. 고정 지오메트가 있어요. 요거를 잘 선택하면요. 이와 같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요 고정이죠. 그래서 쭉 가서요. 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면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 보면 면이라고 나왔죠. 잘못하면 모서리가 선택되면 안 됩니다. 원의 서컴퍼런셜 모서리 말고 면이 선택을 확인하고요. 그리고는 바로 면이 선택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체크박스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고정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구석에 요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고정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이죠. 또 구석에다 놓고요. 탭을 우클릭합니다. 이번에 베어링 구속을 해. 베어링 딱 눌러놓고요. 자, 어디냐? 요런 베어링이죠. 베어링 이렇게 잡는 거. 레이디얼 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잡고 돌아가 세타 방향으로 서컴퍼런셜 방향 도는 거. 그다음 축 방향으로 Z 방향, 이 축 방향으로 가는 건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이디얼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인데요. 확대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패닝을 해서 마우스 누르고 마우스를 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당기고 굴리고 조금 키워야 됩니다. 얘를. 자, 여기죠. 역시 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모서리거든요. 모서리 말고 이렇게 되면 면입니다. 자, 면이 선택되죠. 여기 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체크박스를 하면 이 부분이 R 방향이죠. 우리 R 세타 Z 코드인데 있죠. R 방향 구속이 돼서 레이디얼 방향, 즉 연직이나 뭐 이렇게 수평 방향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속을 시키겠습니다. 이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하고 보면은 다시
원 상태를 볼까요? 자, 원 상태 보기 위해서 다시 누르면 아이소메트릭 뷰가 되고요. 고정이 이렇게 끝에 되고요. 베어링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죠. 하늘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하중운인데 외부 하중에다 우클릭하고요. 하중. 자, 역시 면에다 줄 건데요. 하중 돼 있죠? 토크도 줬으면 우리 하중은 붙는데 요 밑이니까 밑을 봐야 되니까 약간 패닝을 올리고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싹 돌립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 있는 돌리면 되죠. 그리고 약간 휠을 돌려서 키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면. 자, 이렇게 면이 선택돼야 되겠죠. 자, 이 면이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마우스 붙잡고 돌리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반대 방향. 자, 이제 제대로 갔죠. 그리고 크기는 6kg이니까 58.86을 뉴턴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면 하중이 가해지게 된 상태로 다시 아이소메트릭 등각뷰를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경계 조건과 하중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구속을 잘 보면 이렇게 고정, 베어링 지지, 그 다음에 외부 하중 플러스를 눌러주고 여기요. 플러스를 눌러주고 하중을 보면 이렇게 연직으로 58.86이 되게 되고 고치고 싶으면요. 하중에 넣고 우클릭하고 정의 편집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선택하든가 면을 뭐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체크박스 하면 되겠죠. 우리 안 바꿨으니까 X 누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지울 수도 있죠. 잘못하면 이렇게 지워서 다시 해도 삭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는 유한 요소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메쉬를 잘라야 되거든요. 메쉬를 하겠습니다. 우클릭 메쉬 작성으로 가죠. 한번 원래대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보면요. 체크박스를 하면은 메쉬가 지금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잘게 자릅니다. 이게 연속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된 고체역학 문제를 절점으로 구성된 행렬 방정식,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렇게 잘랐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적게 잘라서 더 많이 표현이 잘 안 되죠. 이런데 보면 여기는 너무 베어링 쪽은 너무 적고 크기가 딴 데는 큰데요. 이거 좀 부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메쉬를 다시 우클릭하고요. 메쉬 작성 가서 메쉬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밀함으로 하면은 좀 더 낫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밀함으로 슬라이딩 바를 우측으로 최대로 올려놓고 한번 하면은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요. 보면은 훨씬 메쉬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메쉬, 이거는 얼마든지 메쉬 작성 가서요. 메쉬 파라미터 누릅니다. 여기를. 자, 눌러주시고 보면 지금 4.3mm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요. 약간 줄여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3mm 정도가 좋은데요. 4로 하겠습니다. 4로. 한번 3으로 해볼까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체크박스 하면 아마 메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 해석을 하려면 이와 같이 메싱을 하고서 격자를 만든다 그러죠. 거미줄 같은 격자를 전 발륨에 솔리드 발륨에 잘라내서 그 자른 절점을 대상으로 미분 방정식을 근사화 시키는 거죠. 원래 연속체에 있는 적용된 그 미분 방정식을 그 격자 점에 절점이라는 노드라죠. 노드. 격자는 엘리먼트 요소라 그러고요.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4학년 1학기에 CAE 기계 설계 해석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NG3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이 잘린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아이소메트릭 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실수 없이 많이 잘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런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 여기 있죠? 실행바에 가서 실행하면 바로 얘가 이 잘린 절점들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이제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컴퓨터에 따라서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적게 기다리고 이제 상태가 나오죠. 솔브가 되고 있고요. 경과 시간들이 나오면서 9%가 풀렸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벽에 경계가 되어 있고요. 베어링으로 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토의에 보면은 경계 조건에 대해 토론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잘 생각하면 되겠어요. 초과 변이가 나왔을 때는요, 이게 지금 많이 휘거든요. 이래서 대변이 옵션을 가져가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니오로 솔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선형, 즉 시그마는 이 입시론과 시그마가 비례하는 선형 구간에서만 보기 때문에 대변이 옵션은 제거하게 되게 아니오로 선택하고요. 이 두 가지 경계 조건, 얘는 벽에서 완전히 고정하는 거고요. 베어링은 레이디얼 방향으로 못 움직이고, 지금 같은 경우 연직으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죠. 자,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결과를 보면은 플러스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응력이 나오고요. 폰마이스에서 응력이 디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이가 눌러볼까요? 네. 얼마나 얘가 변이가 일어났나. 변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였는데 얘가 이쪽으로 옮겨간 게 보이고 있죠. 많이 갔습니다. 많이. 네. 그리고 변형을 보면 요거는 스트레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이 이렇게 굉장히 작죠.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니까 전부 10의 6승을 곱하면 마이크로 스트레인으로 나오겠죠. 5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거의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응력을 봐서요. 자,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는 데는 이쪽은 아니고요. 알루미늄의 봉이기 때문에 보면은 크기가 거의 일정하죠. 왜? 비트림 토크가 걸려서 비트림 응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걸리죠. 왜냐면 모멘트 여기, 암이 여기니까 전부 비트림 응력이 걸린 거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중은 누르고 있지 않죠.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가 밴딩이 되기 때문에요. 이 탑 서피스, 맨 위에 부분이 최대 인장 응력이 되고, 바텀 서피스 부분이 최대 압축 응력이 되고, 이 뉴트럴 라인이 시그마, 즉 굽힘 응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일 때 우리 뉴트럴 라인에 붙였던 걸 아마 기억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었죠. 보려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프론트에서 보면 여기죠. 여기다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였었죠. 왜? 여기가 밴딩에 대해서 뉴트럴 라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탑을 보면은 위를 보면 여기가 되죠. 여기가 바로 최대 응력이 걸리는 게고요. 바텀에서 보면 최소 응력을 볼 수가 있겠죠. 시그마를 얘기하고 타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보면 색깔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30 근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베어링 근처인데요. 여기 보면 플랫 도구라는 게 있어요. 프로브. 딱 찍으면은 크기가 나오죠. 위치하고 XYZ 32.8 메가파스칼이 딱 나오고 있죠. 그렇게 프로브를 찍으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단면에 시뮬 해석의 위험 단면의 다음표를 완성하는데, 위험 단면은 어디냐면 베어링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크, 비트림은 다 똑같아요, 응력. 근데 시그마에 대한 응력이 나중에 다음 월요일 시간에 우리가 수업할 텐데, 이 단면에 대한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베어링 있는 데가. 그래서 요 근처인데, 베어링 근처는 응력이 높은 이유는 응력 집중 때문에 그럴 때 여기를 누르면 안 되고요. 요 정도, 요 정도, 그 부분을 찍으면 뭔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 부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33.6 정도의 폰마이스 스트레스가 아까 폰마이스 스트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탑을 놓고 우리가 모든 걸 하면, 왜냐면 응력이 제일 높은 이 단면에서, 요 단면은 응력 집중을 치웁니다. 여기는 안 하고요. 근처인 여기서 보겠습니다. 모든 걸 탑으로 보면 되죠. 우리가 요 뷰를 봤죠? 요 뷰를 본 겁니다. 위에서 시그마가 제일 큰데 거기 봤고요. 응력에 가서요, 우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 편집이 있어요. 네, 정의 편집에 가서, 자, 폰마이제스 말고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응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타워를 봐야 되겠죠. 타워 시어 스트레스 토크 때문에 보려면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자, 이쪽이 X축이고요. 그럼 여기가 X 단면이죠. 그리고 탑이니까 Z로 가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XZ을 봐야 될 것 같네요. 타워 XZ. 여기 한번 볼까요? 타워 XZ. Z 전달 능력. 한번 보죠. 그리고 체크박스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크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눌러보면은 플롯도어에서 프로브를 눌러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8.657, 마이너스 18.7 정도 나왔죠. 이게 타워,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단면에서 다 어디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타워 XZ로 여기서 나왔고요. 방향이 왜냐면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이고 단면을 보면은 딱 잘라서 단면 동그라미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X 단면에 X축 단면이죠. 수직한 단면. 그래서 X고요. Z 방향으로 타워 XZ이 되죠. 여기서 위에선 타워 XZ이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보면 타워 X 위로 가니까 Y가 되겠죠. 어쨌든 XZ를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면 이게 바로 타워가 되겠고요. 또 다시 응력에 가서 정의 편집에 가서 이번 시그마를 보면 시그마 X를 봐야 되겠죠. 시그마 X겠죠. 시그마 XX라는 수직 응력 놓고 체크박스 놓고요. 여기 가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시그마 X가. 그래서 또 플랫도어에 가서 프로브를 놓고요. 요 정도 찍어주면은 시그마가 8.85 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탑에서 굉장히 시그마가 크죠. 우리 중립면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립면을 보시면 예를 놓고요. 여기를 보죠. 프론트 서피스를 보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는 시그마 X가 어떻게 될까요? 보면 보듯이 거의 없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10까지가 있고 이쪽이 밑에가 마이너스 10까지 탑 바텀이 인장 시그마 X 압축 시그마 X죠. 그래서 프로그램 여기는 거의 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로그램 찍어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뉴트럴 라인이죠. 하면 거의 메가파스칼 단위가 안 되죠. 17,400 파스칼이니까 굉장히 작은 0.17 메가파스인가요? 0.17 메가파스 굉장히 작은 0.17도 안 되나요? 굉장히 작은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뷰를 바꿔서 탑으로 우리는 관심이 탑에 있으니까요. 최고 응력 지점이 되겠죠. 다시 여기를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X와 타워 XZ를 통해서 시그마와 타워의 시뮬레이션 해석의 구피 능력과 비트림 전달 능력표를 완성했고요. 직접 전달 능력은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값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론 값은 3분의 4 A분의 V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에 시어 포스를 우리가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직접 전달 능력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단면에서의 이제는 최대 전달 응력을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표에서 보면 다시 여기 가서 정의 편집에 가서요 찾겠습니다. 근데 최대 전달 능력이 없어요. 폰마이즈일 수도 있고 응력 강도 뭐 주응력도 있는데 스트레스 컴포넌트 6개는 다 있죠. 이게 시그마 X, Y, Z, 타워 X, Y, X, Z, Y, Z이 있고요. 최대 주응력 1, 2, 3가 있는데 폰마이스는 INT를 이거 누르세요. 이게요. 주응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어 서클에서 2배의 반지름이 돼서 반지름이 최대 전달 응력이기 때문에 INT의 반값이 최대 응력이 되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최대 전달 응력이 되겠습니다. 누르면 프로브에 가서 찍겠습니다. 이 정도 찍으면 값이 38.5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의 반값이 19.25 정도 23 정도가 19.2 또는 3 정도가 최대 전달 응력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대 타워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와 타워가 복합해서 더 큰 전달 능력 타워 맥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탑면에서는 만약에 비트림만 있었다면 구핌이 없다면 타워 맥스가 그냥 타워겠죠. 비트림면에서. 그러나 시그마가 8.85 메가파스칼만 있었기 때문에 타워 맥스는 타워보다 약간 큰 아까 18점 얼마인데 지금 요것의 반값 INT의 반값인 19.3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타워 맥스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응력 결과에 가서 정의 편집을 해서요. 폰마이스에서 뭐 아까 봤지만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폰 마이셋을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플롯도어에 가서 프로그램을 찍어주면은 33.6MPa 정도가 폰 마이스트레스가 요 탑에서 제일 큰 지역이죠. 그리고 중력 P 시그마 1을 물었기 때문에 또 역시 응력 1에 가서 정의 편집에 가서요. 요거죠. P1 최대 중력 누르고 그럼 그림이 그려지죠. 상태에서 프로토고에 가서 프로브로 가서 찍어주면 되겠죠. 23.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확인을 좀 여러분의 파일을 만들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력을 보는 방법이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 비트림 각도를 물어봤거든요. 각도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그림을 가면은 요 놈이 처지기 때문에 이 비트림 각도 따라서 얘가 처지겠죠. 밑으로 요 처진 값을 요 모멘텀 나누면 요게 돌아간 각도죠. 요 돌아간 각도가 붙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짐을 먼저 보겠습니다. 변이죠. 변이를 더블 클릭하면 변이 값이 나오고요. 프로브에 가서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나요? 네,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24.7mm인데요. 이게 지금 3개의 값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이 Y방향 처짐이죠. 요거 조금만 느려주면 Y 절점 값이 약간 보기가 헷갈리는데요. 다시 넘어가세요. 변이를 가서 우클릭 하겠습니다. 역시 응력처럼 정의 편집 가서 Y방향은 총 변이가 아니라 Y방향, Y변이죠. Y변이를 놓고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Y변이죠. 다시 프로토고에 가서 프로브를 가서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24.5mm 정도 처집니다. 이거를 요 0.5m을 나누면은 그게 레디안으로 표현된 비트림의 각도가 되겠죠. 잘 생각해 보고요. 굳이 정확하게 하려면 얘도 처지고 얘도 약간 처지거든요. 굽힘 때문에 요 벽이 고정이지만 베어링도 고정이지만 살짝 내려가는데 요 처진 값이죠. 여기 찍어 볼까요? 0.035 상당히 작기 때문에 뭐 차이가 뭐 빼봐야 전체는 여기서 내려간 거예요. 요 내려간 거 빼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얘 값에 비해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요 처짐을 길이로 나누면 레디안으로 나온 각도가 되고 디그리로 바꾸려면 180 나누기 파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직 처진 값과 우리 매뉴얼에는 시뮬레이션 값 해갖고 연직 처진 값이 뭐 이렇게 땅땅땅 해놨는데 값을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네. 그 파이를 계산하시고 이론 값은 GJ분의 TL, 파이는 GJ분의 TL이죠. 이론 값의 연직 처진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L을 모멘텀을 곱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 응력 분포를 단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팁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롯도어에 하면 단면 크리핑이 있습니다. 단면 크리핑으로 들어가셔서 단면을 크립하는데 지금 요거는 요 단면이니까 이쪽으로 밀리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요. 정면도를 지금 자르면 안 되고요. 여기를 잘라야 돼요. 측면도를 잘라야 돼요. 여기 스태틱 모델이 있어요. 여기 가서 플러스를 누르면요. 쭉 나온 우측면이 있는데 일단 여기 단면 부분을 클릭해 놓고요. 얘를 이 스태틱 모델의 우측면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여기 우측면으로 바뀌죠. 그럼 단면이 이렇게 잘리죠. 이걸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체크 누르고요. 응력 갖고 해야 되니까 체크 누르겠습니다. 체크 누르고 응력을 누르겠습니다. 응력을 누르는데 우클릭하고 정의 편집 가서요. 뭐 폰마이셋을 볼까요? 아니면 시그마 X를 볼까요? 시그마 X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됐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그게 더블 클릭을 해줘야 되나요? 네, 하면 이제 얘가 바뀌겠죠? S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면 처리해야 되겠군요. 단면 크리핑 가서 다시 여기 놓고요. 정면도를 클릭해 놓고 여기 우측면도 모델에 플러스를 눌러서 우측면을 바뀌었죠. 그리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고서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핸들이 안 보이는데요. 핸들이 어디 갔나요? 이 단면이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죠. 보면은 당연하죠. 여기가 최대 시그마 x고 최소 시그마 x. 여기는 뉴트럴 하니까 0이죠. 여기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단면 핸들이 보이질 않네요. 다시 가서요. 단면 크리핑을 눌러주면 이걸 해제할 수가 있죠. 요거 얘를 눌러주면 해제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죠. 원래 그림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단면 해볼까요? 입력 가서 단면 크리핑 이렇게 정면으로 누르고요. 얘 모델에 가서 우측 면도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어쨌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멀어가지고 이놈이 좀 머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 놓고요. 우리가 거기서의 단면 프로파일 한번 볼 수 있다면 응력 집중 좀 피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피했나요? 이 정도 피한 것 같죠? 여기서 보면은 되겠고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보면 딱 좋겠네요. 여기죠? 이렇게 됐죠? 보니까 얘가 가렸네요. 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단면에서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그마 x는 당연히 이렇게 바뀌고요. 타워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바뀌겠죠. 그거는 INT 타워 맥스죠. INT 타워 맥스 2배죠.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죠. 바깥으로 갔으면 크고 안에서는 거의 0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폰마이셋으로 뭐 비슷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나요? 폰마이셋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단면은 한번 찍어볼까요? 찍히질 않네요. 그죠? 단면은 찍히질 않습니다. 찍히네요? 찍혔습니다. 나중에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의 모델이 됐고요. 이거 다시 단면 크리핑 없애려면 지금 단면 한 대 가서 단면 크리핑에 가서 요 무지개 무지개 모양의 얘를 눌러주면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아이소 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데 생긴 거는 이게 결합부이기 때문에 응력 집중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무시해도 돼요. 실제 상황은 정확하게 이렇게 리지드하게 이렇게 경계가 잡히질 않거든요. 여기도 결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응력 집중이 떨어지는 데를 이렇게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의도 좀 해주시고 그 보고서를 잘 맞춰서 10페이지 이내로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응력과 이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배운 거를 좀 이렇게 토의에 잘 이렇게 토론하고 결과는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이 단면이 변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 여기 문제에서는 안 주어졌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일 것 같고요. 시그마 X 이거죠. 여기 글로벌 축이죠. X, Y, Z, 타워 X, Z, 또 Y, Z 뭐 이런 것들을 잘 컴포너를 봐야 되겠습니다. 요 단면은 타워 Y, Z이 됩니다. 탑에서 보면 그렇게 되고요. 시어를 요 프론트 요 면에서 보려면 요 점을 잘 보고 요 점을 보려면 타워 X 그때는 Y가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시그마는 전부 요 단면은 시그마 X가 되겠죠. 뭐 이거와 관계없이 타워 맥스와 또 시그마 1 이런 것들은 시그마와 타워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죠. 폰마이셋 스트레스도 스퀘어 루트 시그마 제곱 더하기 3배의 타워 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 발생하는 비트림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 타워, 굽힘에 의해서 탄면의 시그마를 조합한 맥시멈 중력, 맥시멈 전단 능력 이걸 가지고 재질이 갖고 있는 시그마 Y와 항복 강도죠. 시그마 타워 Y를 갖고 나누면 세이프 스펙타를 각각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비트림 각도 역시 비트림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짐을 가지고 연직봉의 끝에 처짐을 가지고 나눠서 모멘텀 나눠서 이렇게 각도를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실습해 봤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요새 CAD 프로그램 이렇게 자체 CAD 내에 CAE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소프트웨어인 엔시스나 뭐 기타 다른 아바쿠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지만은 설계 단계에서 구조물의 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CAE의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탑재해서 설계를 돕고 있는 이런 거를 이번에 고체역학부터에서 경험해 봤고요. 이론식과 실험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물이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응력과 변형, 변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고체역학 강의를 통해서 감을 잡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 또 설계를 할 때 이론식도 보고 또 이론식으로 어려운 부분 지금은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했던 이론식이 되죠. 이론식 어려운 경우에는 실험도 해보고 또 실험을 계속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좀 해석을 좀 검증하고 또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론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한다 그러죠. 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무조건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했고 그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잘 파악하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